태국어 같은 경우 이제 제파이, 림타논, 넷플릭스, 어너리 이렇게 4개 키워드가 있는데 제파이라는 사람이 길거리 음식으로 넷플릭스 시리즈를 찍었는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 이렇게 통역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손순환 열차 오늘의 기장 태국어 통번역학과 17학번 박성수입니다. 저는 태국어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한국어, 태국어, 영어 페어로 행사의 통역이나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 통역인 건가요? 그 통역 업무를 실은 하시는 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 통역도 하고 동시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통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동시 통역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시 통역을 접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보시는 통역들은 대개 거의 다 순차 통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차는 화자의 말이 끝났을 때 통역사가 통역을 시작한다. 그게 순차이고요. 동시 통역은 화자가 말하는 즉시 통역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동시 통역이 되는데 동시 통역의 특징은 이제 오디오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대개는 통역사가 부스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식 회의에서 통역사가 부스에 들어가서 마이크에도 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언어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신기를 끼고 있는 상태로 이제 통역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태국어, 한국어 통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역을 하시는 건지? 이게 실은 페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듣고 태국어나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태국어를 듣고 영어 또는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 페어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저는 주로 한태 통역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게 태국 같은 경우는 영어도 꽤 많이 씁니다.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착어를 제가 태국어를 해야 됐을 때 뭐 1번 채널에는 태국어를 해준 다음에 뭐 어떤 특정 파트에서는 2번 채널을 바꿔서 한국어로 통역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랑 시암 PR 그룹이라고 해서 태국의 아이콘 시암 또는 이제 시암 파라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 기관이 이제 MOU 체결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 그리고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을 텐데 준비를 평소에 하시는지 아니면 통역을 한 지가 좀 돼서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이 준비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방산도 한번 했었거든요. 방산업은 제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용어들을 숙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태국어 통번역사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일정을 잡거나 내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군의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번역사를 하려면 태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혹시 공부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태국어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시리즈물을 통해서 회화나 단어를 습득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이 행사의 산업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천하시는 태국 드라마나 영화 있으신가요? 그 어떤 천재 여학생이 다른 부자애들 이렇게 대타 뛰면서 시험 그 점수 알려주고 무슨 지니어스인데? 그게 회화 공부하기 좋아요. 일상 태국어가 나오기도 하고 영어도 재밌기도 하고 처음 태국 통번역 업무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알바 사이트에서 태국어 구인 글이 올라오면 지원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오송 뷰티 페어라고 해서 오송에서 크게 하는 이제 뷰티 페어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태국어 통역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해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의 규모들이 커지고 또 에이전시들도 이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생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국어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통역과 사회를 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발어, 도착어 둘 다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그 역량을 키우셔야 조금 전문적으로 통번역이나 사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역 업무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통역 초창기 때 한 1, 2년 차 때 동시 통역을 한번 해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공지를 받았었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당일에 가보니 이제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또 워낙에 경험이 없기도 하고 또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터라 통역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었고 또 동시 통역 특성상 이제 앞 내용이 밀리기 시작하면 뒷 내용의 통역도 다 밀리게 되거든요.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마인드크게 되고 죄송한데 제가 앞 내용을 다 듣지를 못해가지고 통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 제 수신기를 갖고 있었던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진지한 자리였는데도 푹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귀빈들이 저 사람은 왜 웃지? 라는 이제 표정을 지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바로 또 통역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놓친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제 사과를 하고 뒷 내용부터 다시 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통역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슬럼프가 있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하면 통역이나 사회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는 되게 3일 전에 자료를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기관들이 3일 전에 안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날에 줄 때도 있고 당일 아침에 줄 때도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 자료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연차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일을 이렇게 할까 항상 이런 게 불만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은 행사를 해봐서 그런지 어느 행사가 됐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우 현장에서 자료가 바뀌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이제 마음에 두고 미리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뭐 자료 습득을 한다던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지금은 뭐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못 받으면 뭐 못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번역과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외대에도 통번역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동아리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제가 통번역의 길에 입문한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알바를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알바라는 게 어떤 대가, 이제 금전적인 돈이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랑 단순히 이제 동아리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고 실제로 내가 이 값어치만큼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도 하면서 또 현장의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수 언어이면서 통번역과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지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이어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요새 또 AI가 워낙에 발전이 되면서 네. 또 언어, 통번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 또한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가 확실하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길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목표를 확고하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좋은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선순환 열차 기장 박성수였습니다.